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Recording in 김영석입니다. progress.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드실 텐데 저희가 언테크 시대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를 하게 돼서 아주 반갑고 또 1시간 정도 여러분들하고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 쪽으로 이제 전공을 좀 했고요. 오랫동안 이 일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은 뭐 여러분들과 똑같이 오랫동안 이 사업을 해온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뭐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하고 다단계에 대한 의미를 특별히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우리 리더들께서 다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네트워크 마케팅은 사실은 소비자 중심으로 보시면 되고요. 다단계는 판매자 중심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단계는 이제 사람보다 제품을 기반으로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된다 하면은 네트워크 마케팅은 사람 중심으로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트워크 사업하고 다단계하고 비교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100% 환불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이냐 다단계냐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는 내구재냐 이 소비재냐. 저희 네트워크에 대한 마케팅에서는 소비자 중심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비자 중심이기 때문에 자가 소비만 해도 매출이 발생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이 왜 정상적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받냐면은 피해자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소비만 해도 매출이 발생되는 거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도 소비는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다단계는 반드시 판매원을 모집을 해야 됩니다. 판매원을 모집하고 또 판매원을 모집하지 않으면은 고가 제품이 팔리지 않으면은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고수익 원금 보장이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유인책을 많이 쓰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 사례가 발생이 됐습니다. 초창기에 아메이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우리 아메이 사업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다단계 사업을 오인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요, 이렇게 이 시장 질서가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었고, 우리가 제품을 사가지고 막 판매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사람 중심이 아니라 제품 중심으로 우리가 제품을 팔아서 PV 올리고 핀가는 그런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우리 사업에 대한 아직도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과거에 아마 그런 사례를 보았기 때문에 아마 지금도 그런 생각을 지울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오늘 왜 어떻게 다른지, 이게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국제적으로 어떻게 인정받고 있는지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들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구재냐 소비재냐. 내구재라는 것은 고가 제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 사면은 다시 살 필요 없는 거죠. 근데 이 다단계에서는요, 판매원들이 다른 판매원을 모집하지 못하면 이 고가 제품을 계속 사야 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나오는 거고요. 또 고가 제품이 뭐 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소비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재고로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구분하는 방법 중 하나가 수입의 역전 여부가 있느냐 없느냐. 자, 우리 사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대 20대 20 이렇게 해가지고 스폰서보다는 내가 더 열심히 사업을 하게 되면은 수입이 더 많이 발생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스폰서가 없다 하더라도 나의 수익 구조는 아무 변동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다단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단계는 그렇지 않아요. 이 위에 스폰서들이 많이 가져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제품을 강매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입비 유무 이런 부분이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하고 다단계를 구분하는 요인에 속합니다. 그래서 바이너리 방식인데, 대부분 다단계는 바이너리 방식인데요. 사실은 꼬리 자르기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다단계 사업이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업을 시작해서 불나방처럼 시작을 해가지고 결국은 다 피해를 보고 떠나는 이유가 뭐냐. 이 바이너리 방식이라는 걸 좀 아셔야 되거든요. 바이너리 방식이라는 것은 한 내거는 스폰서가 해주던가 한 내거는 계속 뎁스가 돼 내려갑니다. 한 내거는 내가 해나가야 돼요. 내가 해나가야 되는데 내가 그 단계를 마치지 않으면 수입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왜 이 다단계 사업이 오래 지속하지 못하는가?
이게 3년 이상 저는 돼가는 그 3년 이상 이게 성장되는 그룹을 많이 못 봅니다. 요즘 이제 뭐 일부 회사는 좀 오래 가는 회사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렵고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 저가 제품이 잘 팔리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아마 그 사업이 좀 되는지 몰라도 과거에 많은 이 다른 네트워크 다단계 사업들이 지금 성장 못하지 못하고 계속 주춤되거나 아니면 그 후퇴하는 이런 사례를 많이 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뎁스를 내가 계속 해나가야 되는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이유는 뭐냐면 처음엔 돈이 됩니다. 왜냐하면 한 그룹 만들어주고 한 그룹은 내가 만들어주면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이것이 무한대로 내려가게끔 스폰서가 도와줘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은 머리를 위에 탑 리더들이 사업을 하지 않아도 일정한 수입은 두르기 때문에 더 이상 노력을 하지 않는 거예요. 또 두네 그 이상은 키워봐야 수입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내 친척이나 내 가족이나 내 친구들이 저 밑에 누군가를 붙여줘야 되는데 그분이 그 사람하고 인간관계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오래 같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더 이상 하지 않아도 수입이 발생되니까 여기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위에 탑 리더들이 점점 이 사업을 해나가지 않는 거죠. 그 사람들 계속 도와줘야 되는 건데 근데 새로운 사람이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은 수입이 바로 돼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수입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2년 3년 가다 보면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다 떠납니다. 우리가 이 배와 돌배 아시죠? 예, 똘배라고 그럽니다. 이게 백꽃이 필 때는 똘배꽃이나 백꽃이나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이 열매를 맺을 때 되면은 배가 아니고 똘배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 똘배는 우리가 먹질 않죠. 그와 마찬가지로 시간이 가면서 이 다단계 사업이 나한테 피해가 되고 결국은 계속 지속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나서부터는 이 사업을 떠나는 경우가 많고요. 우리 네트워크 사업 같은 경우는 왜 탑리들이 계속 머물러 있을까요? 네그가 두 네그가 아닙니다. 6네그, 8네그, 10네그 하면 할수록 나의 수입이 계속 증가되고 있고 또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보너스가 있죠. 산업이 아니고 1차 보너스, 2차 보너스, 3차 보너스가 있잖아요. 이런 보너스는 뭐냐면 저 뎁스까지 계속 도와주라는 얘기예요. 그 뎁스가 성공해야만이 내가 성공하는 사업이고 또 스폰서가 성공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도와주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은 탑 리더들이 계속 멘토 역할을 해줌으로 해서 그룹이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차이를 사실은 보통 사람들 잘 모르시죠, 이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네트워크 사업은 결국은 이제 이 멘토가 있느냐 없느냐, 시스템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스폰서십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업이 되는 안 되는 비즈니스는 사업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구조가 안 됐을 때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스폰서의 관계가 안 좋거나 시스템이 없거나 아니면 멘토십을 갖지 못한다면 결국은 우리도 판매하는 정도에 그치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기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저희 그룹 같은 경우는 우리 김종수 사장이야 많은 리더분들이 10년, 20년 계속 그 자리를 지키면서 뎁스를 하고 위스도 하면서 그룹을 계속 돕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성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하고 다단계의 의미에 대해서는 뭐 요 정도 설명을 드려도 제가 아마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분은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네트워크 마케팅과 다단계의 의미가 어떻다 하는 것은 조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어서 제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과연 네트워크 마케팅하고 불법 다단계의 차이, 우리가 이런 도표 정도는 한 번 정도 사업 설명에 하는 리더를 통해서 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도 우리가 다단계하고 네트워크 사업을 구분하려면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정도는 한번 여러분들이 보여드릴 필요가 있어서 요 표를 하나 넣어봤습니다. 요 표 중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합법 여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합법적인 판매냐, 불법적인 판매냐, 합법적인 판매 이렇게 돼 있죠. 네트워크 피라미드 다단계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이 1997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로부터 판정 결과 아메이는 불법 피라미드 방식이 아니라고 판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959년도에
이 아메이가 처음으로 창립된 이후 거의 40년 동안 상당히 많은 오해를 받으면서 이 사업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미국에서 이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니츠와 제이는 끝까지 싸움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 연방거래위원회로부터 판정을 받고 불법 피라미드하고는 다르다 하는 것을 이 판정을 받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전 세계적으로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저희도 오해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합법적인 판매 방식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장소인데 무점포라 그랬죠. 그 다음에 피라미드와 다단계는 점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같이 우리가 이제 이 무점포, 무경험, 무자본 이게 산무 특징이잖아요. 우리 사업하는 데서. 특히 요즘같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렵고 세계 경제 어렵고 국내 경제 어려운데요.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오늘도 그렇고요. 7월 3일인가 4일날 천안 아산역을 갔었습니다. 어떤 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걸 갔는데 그 아산역에요. 9층짜리 빌딩에 증권회사가 한 두 군데 들어있는 그런 굉장히 중심가인데 식당이 거의 다 문을 닫았습니다. 거의 80%가 건물이 다 비어있더라고요. 임대해서 쓰는 사람들이야 그냥 뭐 장사가 안 되면 그냥 문 닫으면 되는 거지만 그 건물 주인은 엄청난 부채를 안고 은행 빚을 안고 그 건물을 졌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얼마 못 가서 바로 부도나고 아마 경매 붙여질 거라 생각이 드는데 아마 남의 일이 아니죠. 그 다음에 엊그저께 또 제가 경복궁 옆에 현대미술관을 좀 갈 일이 있어 갔었는데 그 주변도 아마 상당히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예.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전 세계가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도 지금 이 미국 못지않아요. 일본 못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러나 우리 사업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점포. 참 얼마나 좋은 사업입니까 저는. 저는 이 무점포 사업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예. 걱정할 필요는 뭐 있습니까? 우리가 세제 전달하고 뭐 쇼더 프란하면서 거절당하는 그렇게 힘든 일일까요? 점포 가진 사람들이 매일매일 적자 보고 제가 지금 조금 아까 아는 지인하고 식사를 했는데요. 그 식당에서 한 달이면요 800만 원씩 월세가 나오는 집인데 5개월 동안 지금 월세를 못 내고 있다고 해요. 오늘 점심 때도 이제 식당 갔는데 그 손님이 어제는 한 번도 못 받았다는 그 식당 주인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야 우리 사업을 정말 그런 고민 안 하고 좀 우리가 거절당하고 또 아직까지 이 사업을 다단계로 오해하는 사람 때문에 좀 힘든 부분이 있지만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이게. 그래서 정말 무점포 사업이 얼마나 좋은가 하는 걸 또 한번 느꼈고요. 세 번째는 주수입원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른 것은 뭐 특별하게 제가 설명드릴 거 없고요. 주수입원이 직거래 합산 실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다음에 이제 판매하는 확보돼야만이 이제 수입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다단계는 이제 물품 판매해야만이 이제 수입이 들어온다 그러는데 직거래 합산 실적에 대해서는 뭐 우리 리더분들 다 아시에요. 제가 특별한 설명 드릴 게 없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2025년도에 A65의 그 지중해 크루즈 여행을 목표를 하고 있고 또 우리 그룹에서도 중점 사업으로 좀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과연 우리가 어떤 일을 지금 해야 되는가? 앞으로 3년 후인데요. 예. 지중해 크루즈는 저도 갔다 왔습니다. 거기는 수석 다이아몬드 여행지죠. 다이아몬드 여행지도 아닙니다. 유럽에는 다이아몬드 여행지 아닙니다. 수석 다이아몬드 이상 여행지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파운더스 에메랄드 이상에게 그 수석 다이아몬드 이상 가는 그 여행지로 발표되고 그것도 크루즈 한 채를 다 빌려가지고 하면서 여행을 하겠다고 이 발표를 했는지 정말 저는 이번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 획기적인 일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이게. 자, 그럼 단순히 우리가 여행만 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 정도 되면 한 연봉 한 1억 정도는 되잖아요. 파운드스 에메랄드 정도면 연봉 1억 된다고 다 아시잖아요. 그럼 월수입이 한 900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요즘요 900만 원 어떤 직종에서 이런 수입이 줄까요? 우리 지금 이 브론즈 파운데이션하고 브론즈 빌더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10만 원짜리 10만 원 쓰는 소비자들을 만들어가면서 빌더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것을 8월 아니면 12월까지 집중적으로 그래가지고 4네 정도, 3-4건에서 4네 정도 우리가 찾아서 집중적으로 후원한다면요, 3년 내는 무조건 파운더스 에메랄드는 무조건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하는 분들은요, 다이아몬드 이상도 성취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수입이 매달 평생 증가 상속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는데, 저도 이 얘기를 무척 사업 설명에서 많이 했었지만은 요즘에 와서 소름이 끼쳐요. 이 얘기를 할 때마다. 특히 요즘같이 경제가 어려울 때 매달 평생 증가 상속되는 이런 비즈니스를 우리가 이런 네트워크를 만들어가고 있다. 소름이 끼칠 정도로 대단한 보상입니다, 이게요. 여러분들, 제가 10년 전에요, 한국의 에메랄드 수입이 한 500만 원, 600만 원 됐을 때 일본의 에메랄드 수입이 1000만 원이 넘었었습니다. 10년 후입니다, 지금. 지금 10년 후에 지금 에메랄드들이 우리가 이제 거의 1억 연봉에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일본은 얼마일까요? 10년 후면은요. 1억 5천이 아니라 2억이 넘어갈 겁니다. 미국은 지금 에메랄드 거의 3억 가까이 될 거예요. 60년이 넘었으니까. 자, 그 얘기는 뭘까요? 지금 우리가 3년 후에 1억의 연봉을 도전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5년, 10년 가게 되면은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 하더라도요, 거의 2억 정도의 연봉이 된다면은 한 달 수입이 얼마일까요? 거의 2천만 원 가까운 수입이 지금 12월 안에 4-4거, 3-4거를 우리가 정말 집중적으로 후원해가지고 이 시스템을 타게끔 만들어준다면은 앞으로 10년 후에는 연봉 2억도 되는 거예요. 3억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간단한 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요. 정말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정말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좀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눴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품 종류에 대해서는 다양하다 그러는데,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렇게 했잖아요. 이거 뭐냐면은 생활 필수품이기 때문에 평생 무덤 가기 전까지 쓸 수밖에 없는 제품을 우리가 전달하고 유통시킨다는 얘기죠, 이게요. 생활 필수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제품들. 이런 제품을 우리가 주로 취급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별도로 설명드릴 내용은 없지만, 이 박매 판매법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맨 처음에 뭐 30만 원부터 시작해서 60만 원, 120만 원, 160만 원까지 한 개당 이 가격 제한폭을 가지고 있죠, 지금까지. 그래서 공기청정기도 159만 원인가 158만 원까지 이제 가격 제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못 올리고 있는데, 사실 중국 같은 데 250만 원씩 공기청정기 판매되고 있다 그래요. 우리는 이 법 때문에 지금 못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OECD 국가 중에서 이 방목 판매법이 가격 제한을 두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법안이 국회 계류 중에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언젠가는 이 가격 제한법이 풀리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는 현대차 같은 경우도 우리 네트워크에 올라올 수 있다는 거죠. 왜냐? 우리 아메이는 지금 현재 100만 고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100만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라는 기업이 우리하고 런칭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우리가 회원이 돼가지고 그 자동차를 산다고 했을 때 대리점 가서 살까요? 아니면 내가 회원이 돼가지고 내가 직접 샀을까요?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런 시대가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내가 사인하고 이 사업을 하는 게 옳을까요? 지금 사업을 열심히 해가 여러분들이 500명, 1000명, 10,000명 정도 네트워크가 형성됐을 때, 이런 자동차가 우리 네트워크에 올라왔을 때 이런 배치를 상상을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업을 항상 미래를 내다보고 이 사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집중적으로 아마 이 사업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 5천만 원 정도 가는 것을 우리 네트워크에 올린다면은 아마 5%만 PV 잡아준다 하더라도 250만 PV가 그냥 올라오는 거거든요. 5% 잡아준다 하더라도 PV로 따지면 400만 PV가 넘어요. 250만 PV를 올리려면 공기청정기 2대 이상을 팔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누구나 차는 생활 필수품이 돼버렸어요. 누구나 살 수밖에 없는 제품들, 이제 이런 차를 사기 위해서도 회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온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에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과연 요즘 학계 분위기하고 어떤 평가를 받고 있나 하는 것을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제가 이 분야에서 지금 박사학위 논문을 썼다는 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사실은 이 논문을 쓰기 전에 20년 전에 김종인 사장님하고 미국 텍사스에 풍천에 가가지고 미국에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 전문가가 학자가 와가지고 네트워크 마케팅이 어떻다 하는 것을 저희가 듣고 미국에서도 한참 이 네트워크 마케팅 자체가 다단계로 오인을 받았던 그 시절에 그 전문가들이 이 강의하는 모습을 제가 보고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언젠간 나도 한국에 돌아와서 성공한다면은 이 우리 저를 포함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좋은 사업을 오해를 받고 오해를 하면서 이 사업을 해나가고 있는 모든 에이버들을 위해서도 정말 학문적으로 이걸 정립을 시키는 것이 좀 내 사명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항상 꿈을 품고 있었어요. 그런 중에 제가 이제 이 50에 이제 제가 FC가 되고 파운드 트리플 다이아몬드가 됐죠. 사실 저는 원래 40에 제가 이 경영대학원에서 석사 논문을 석사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 석사 논문도 저는 한국 아메이의 사회 한국 아메이 사회 기여도에 대해서 제가 논문을 썼어요. 예. 그래서 그 논문을 쓰기 전에 이 40에 대학원을 들어가지고 42살에 졸업을 할 때쯤에서 제가 아메이를 만났습니다. 그 논문을 쓰지 못하고 저는 아메이에서 성공을 먼저 해야 되겠다는 결단하고 논문을 밀어버렸어요. 그리고 50 정도 돼서 제가 FC가 되고 파운드 트리플 다이아몬드 됐거든요. 보니까 10년이 돼가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논문을 다시 썼던 게 석사 논문을 그때 이제 제가 완성을 시켰던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제가 60에 이 경영학 공부를 계속 하면서 예전에 꿈꿨던 그런 꿈이 있었기 때문에 뜻을 뒀는데 제가 이제 찾아뵀던 분이 이제 한국에서 내려놓을 만한 그런 다 알려진 그 교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우리 행사에도 많이 초대됐던 그런 분들 그런 분이었죠. 이분을 찾아가가지고 제가 좀 이 네트워크 마케팅 쪽으로 박사 공부를 하고 싶은데 좀 지도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더니 그러지 않아도 내가 내년 정도 되면은 내가 은퇴를 하게 되는데 한국에도 네트워크 마케팅 분야에서 박사가 한 명 정도는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자기도 그런 꿈이 있었는데 잘 됐다.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김종규 사장님이 제가 이렇게 입학을 해서 공부한다고 했더니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라고 하면서 저한테 준 이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보이나요? 이게요? 네. 여기 보면 이 하버드 대학 논문이거든요. 이 할이라고 한 학자가 네트워크 마케팅 박사학위 논문입니다. 아메이 세계에 대한 연구 그런 제목이에요. 이게 그냥 양면이 된 논문집입니다. 630페이지 분량을 돼 있습니다. 이걸 제가 번역을 해가지고 좀 전문가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이걸 계속 읽고 쓰면서 제가 논문 쓰는데 상당히 많은 참고가 됐어요. 사실 우리 김종수 사장님이 이렇게 저한테 격려를 해주시면서 어차피 이 네트워크 마케팅 쪽으로 한번 이 논문 한번 써보라고 격려도 해주신 그런 때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열심히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결국은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논문을 쓰게 됐는데 제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논문 제목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경영자산이 보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런 제목이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네트워크 마케팅의 경영자산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경영자산이라는 말이 제가 다음 차트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한국에는 선행 논문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이 교수님한테 부탁을 드려가지고 미국을 한번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우리가 인터넷 통해서 자료는 확보할 수가 있었어요. 뭐 한 50여 편 정도 확보할 수 있었지만은 저는 이 논문을 직접 미국의 그 학교에 가가지고 한번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도교수하고 부탁을 해가지고 같이 가가지고 뉴욕에 있는 뉴욕 대학하고 콜롬비아 대학, 보스턴에 있는 하버드, 그 다음에 MIT,
그다음에 예일 이쪽을 다녔고요. 그다음에 펜실베니아 대학, 와튼 스쿨, 그다음에 이제 프린스턴 대학 이렇게 7개 이 대학을 다녔는데 사실 저 혼자 가면 그분 아는 사람도 없고 힘들었을 텐데 우리 교수님께서 이제 지인들이 다 그 대학에 이 지인들이 그 교수로 있는 분들 도움을 받으면서 사실은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펜실베니아 와튼 스쿨은 그 우리 지도 교수가 나왔던 학교이기 때문에 더 많은 이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던 그런 경험으로 제가 이 논문을 썼는데, 원래는 제가 사실은 못한 공부를 좀 하고 싶었고 또 이쪽 분야에 대해서 논문 한번 쓰면 일반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좀 해소하는 데 좀 도움이 되겠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이 논문을 썼는데, 이 논문이 제가 다니는 학교에서 최우수 논문으로 선정이 되면서 이 국제적으로 알려지게 됐어요. 그래서 2019년도에 마르코즈 후주가 수여하는 엘버트 넬슨 평생공로상을 수상하게 됐는데, 이 평생공로상을 수상하게 된 수상비원이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버트는 전 세계 네트워크 마케팅 분야에서 최초로 수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메에서는 파운드 트리플 다이아몬드로서 25년간 네트워크 마케팅 경력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네트워크 마케팅 선도 연구의 공적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이 수상 변을 보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제가 받은 상이라기보다는 우리 ABO들이 받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그래서 원래는 이 국제 인명사전에 먼저 올라간 다음에 그다음에 거기에서 1% 정도에 선정돼 가지고 평생 공로상을 수여하는데, 사실은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제가 최초고요. 25년 동안 이 사업을 경력이 가지고 있는, 이 사업에서 경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느 정도 성공한 경력을 가진 사람이 이 학문적으로 정립시킨 논문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영광이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 2019년도는 이 알버트 공로상을 받았고요. 이게 잘못됐는데 2020년도에는 세계 3대 인명사전 중에 하나인 마르코 후주의 인명사전에 제가 등재되는 영광을 안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이 국제적인 공인기관에서 최초로 인정받은 것을 확인되는 셈이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 이 얘기를 드렸고요.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일반인들하고요, 국제적인 어떤 전문기관이 보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 시각이 정말 너무나 완전히 다르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다단계 피라미드 정도로 오해하고 또 우리가 그것 때문에 몸을 움츠리고 있는데, 이제 아닙니다. 이제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트워크 사업이. 국내에서도 이제 학교부터 인정받고 있는 거죠, 이게. 그런데 뭐 여러분들 리더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기분 나쁜 게 있어요. 사업자 등록증 이렇게 보면은요, 거기에 업종에 다단계 판매업 이렇게 돼 있어요. 정말 그거 볼 때마다 너무너무 기분 나쁩니다. 이제 이거 고쳐야 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업으로 바뀌든지 하여간 바꿔야 됩니다. 이게 이제는 세계적으로 인정받았고 국내에서 학교에서부터 이게 이제는 어느 정도 회자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멀지 않아 이 국회에서도 아마 이 새로운 법이 제정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아울러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논문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하고요. 2019년도에는 매경에서도 제가 또 기사화 됐네요. 보니까 기사화 된 적도 있고, 구글 왁스 기사를 통해서도 또 이미 나간 적도 있고, 뭐 그래도 제가 이 상을 받았다고 많이 이렇게 홍보도 해주고 했습니다. 자, 다음은 네트워크 마케팅의 새로운 자산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연꽃을 제가 하나 올렸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마음도 몸도 지치실 텐데 이 예쁜 꽃을 보면서 좀 힐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올렸습니다. 대홍련, 큰 대자에다가 불고롱자, 그 다음에 연년자, 그래가지고 큰 붉은 연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접시만큼이나 큰 연이 제가 집에서 키우는 연을 하나 찍어봤습니다. 너무 예뻐가지고. 이 연에는 뭐 큰 연도 있고 작은 연도 있고요. 또 좋은 연도 있고 나쁜 연은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이 연이 왜 제가 이 비교를 했냐면은 사실 우리 사업하고 좀 유사합니다. 연꽃이 참 아름답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요, 이 먼 데서 보면 연꽃만 보이지 그 향을 잘 모릅니다. 근데 집에 있는 연을 이렇게 향을 맡아봤더니 정말 은은하고 그윽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아주 황홀할 정도로 향이 아주 특이합니다.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배우게 되죠. 그 다음에 저 연잎잖아요. 연잎하고 연대는 나름대로 재료로 또 많이 쓰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못 보는 그 연근 있잖아요. 이건 식재료로 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근을 1년에 한 번씩 저거를 이제 캐가지고 보면은요, 1년에 한 번씩 다시 연근이 네톡식으로 그물방식으로 막 퍼져나가는데 어마어마하게 막 퍼집니다. 그래서 맨 끝 부분을 잘라가지고 다시 심으면 1년이면 또 퍼집니다, 이게. 야, 그래서 이 네트워크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야, 정말, 그래서 저는 연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연을 한번 보여드렸는데, 아까 이제 제가 경영자산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은 요 내용을 좀 제가 비교해서 설명드리려고 이제 연꽃을 보여드렸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미지가 있어요. 대외적인 이미지. 그러니까 연꽃이나 연향을 보면서 우리는 연이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좋은 이미지, 그런 평판도 있고 그 다음에 명성도 있게 돼 있어요. 저기 향이 있고 꽃이 예쁘니까 연하면은 예쁘고 향이 좋다. 이런 명성이 있고 평판이 좋아지죠. 이걸 우리가 이 네트워크 마케팅상에서는 학교에서는 뭐라 하냐면 상징 자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연근이 있잖아요. 연근에서 네트워크가 막 형성되는 걸 이렇게 보게 되면은, 유형의 가치로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 네트워크 상에는 유저들이 증가되고 회원들이 증가되는 거 보면 이게 무형의 자산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네트워크 상에는 이런 구조적으로 커나가고 네트워크가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는 무형자산이라고 분류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 무형자산은 우리가 나중에 상속이나 증여할 때도 증여세를 붙이질 않아요. 왜? 형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뭐 삼성에 이제 그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시면서 이제 상속세 12조인가 13조를 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상상도 못한 돈을 내는 겁니다. 65%까지 물립니다. 아마 우리 탑리더들이 만일에 상속을 시킨다 하면은 이렇게 물린다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미국에서 지금 23년 역사를 가지고 있어도 상속세 증여세를 물린 근거가 없습니다. 왜? 무형자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만 해도 우리는 참 큰 가치 아닐까요? 세금을 안 내서 좋은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무형자산이 이제 회원이 계속 증가되면은 회원 유저들이 얼마냐에 따라서 자산 가치가 달라지잖아요. 페이팔 같은 그런 회사들이 유저가 3억 명이에요. 3억 명. 엄청난 파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데서 뭘 하나 딱 발행하게 되면 그냥 전 세계에 퍼쳐나가기 때문에 파괴력이 있는 거죠. 네이버라든 카카오톡 같은 데다가 바로 이 무형 자산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어떤 무형 자산이 21세기 이후에는 굉장히 새로운 자산 가치로 부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21세기 이전에는 뭐 실형신양권이라든가 상표권이나 영어권 뭐 이런 것들이 무형자산에 분리됐다면 이제는 달라요. 우리가 하는 이 네트워크 사업도 무형자산으로 분리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그 경영자산을 이제 말씀드리면서 단순히 우리가 제품 하나 판매하고 전달하고 하면서 뭐 50만 원, 100만 원 수입을 맨 처음에 고대하고 기대하고 그 돈만 들어가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우리 그죠? 200만 원 들으면 더욱 좋고요. 300만 원 들으면 내 직장 그만두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그런 꿈을 가지고 맨 처음부터 시작하고 저도 그랬습니다. 100만 원 수입만 들으면 좋겠다. 사실 내가 직장 생활에 100만 원 수입이 부업으로 들어온다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이게. 그런데 이게 우리가 단순히 크게 보면요, 단순히 100만 원, 200만 원 수입 들어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요. 저 개인적으로는
A변은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모두가 훈장감이라고 훈장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엄청난 돈을 찍어내고 있어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요, 어느 정도냐? 이제까지 이 연방은행에서 이제까지 돈을 찍어낸 전체 37%에 해당되는 돈을 1년 동안 찍어냈다는 거예요. 어때요, 이게? 여러분, 이렇게 된다면 달러가 과연 가치가 있을까요? 이게 기축통화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그럼 미국만 그러냐? 안 해요. 우리 한국은행도 그렇게 찍어냈습니다. 재난지원금 한번 딱 지급하면 몇십 조는 그냥 찍어야 됩니다, 이게. 실체도 없는 돈을 찍어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달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거예요.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내 돈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얘기죠. 특히 연금 받는 사람이 300만 원 매월 받는다면요, 거의 어쩌면 100만 원 가치밖에 안 생길 수 있고요. 이자 받는 사람도 3분의 1 토막이 날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은행에다 한 4억 넣어놓으면 그냥 가만 앉아가지고 그냥 1억 가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자, 2차 세계대전에 독일이 패망하면서요, 이 마르크화가 엄청나게 지금 인플레 돼가지고 가격이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이 빵 한 조각 사러 가는데요, 니엇가루 마르크화를 꽉 싣고 갖다 주면은 돈은 버리고 니아카만 들고 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마 그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 정도의 어떤 심각한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 없는데, 금리를 올리게 되면 누가 피해를 볼까요? 지금 엄청나게 아마 부동산이라든가 주식 투자한 사람들이 타격을 엄청 입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이제 앞으로 일어나게 되고요. 지금부터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 아마 금년 말, 내년 또 아니면 내후년 2024년 전후로 해가지고 금융위기까지 만일에 온다면은 아마 대혼란이 예고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A별은 어떨까요? 매달 평생 증가 상속되는 수입을 2년 후에 3년 후에 파운더스 에메랄드만 된다면 여러분 900만 원 수입이 평생 증가되는 수입을, 상속되는 수입을 이렇게 우리가 받는다면 이런 걱정 될까요? 이런 걱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대안이 없다면 저는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대안도 없는 이런 얘기를 왜 할까요? 과연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한 가치를 알고, 이 사업의 비전을 알고, 이 사업의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는가? 자, 그런 질문을 우리 리더들한테 드리고 싶은 겁니다. 결국은 국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니까 국고가 비어 있는 거죠. 그렇죠? 국고가 비어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A별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저는 국고를 채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만 해도 국가에서 지원해준 지원금 단 한 분도 못 받습니다. 아마 다이아몬드 정도 되신 분도 못 받을 거요. 그러면 우리까지 받는다면 국고가 그만큼 탕진돼야 되는데, 우리가 안 받고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낸다면 누굴 돕는 걸까요? 국가를 돕는 거죠. 아니면 없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죠. 예. 또 국제 사업을 하면은 국제 대리 후원 수당이 들어옵니다. 일본에서, 중국에서, 미국에서 우리가 대리 후원하게 대리 후원 수당이 계속 들어오지 않아요? 달러가 들어오고 유안화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진짜 자영 사업을 하면서 외화 획득을 하는 거예요. 외화 수입을 벌어들이는 일을 누가 해요? A별들이 하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대기업에서 뽑질 않습니다. 뽑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왜? 노봇이 다 하고 있어요. 요즘 뭐 아나운서든 모델은 다 노봇이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들은 뉴스인데요, 보스턴 다이내믹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로봇 제조 회사인데, 구글에서 아주 유명한 그 로봇 회사는 다 보유하고 있는데, 이 현대차가 그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 그 로봇 회사를 인수해 버렸습니다. 이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 빅테크 기업, 이 빅테크 기업들은 엄청난 돈을 벌어가 엄청난 세금을 납부할 겁니다. 두 번째 세금을 많이 납부하는 사람은 자산가들이 많이 납부할 겁니다. 세 번째 납부하는 사람은 연예계, 음악계, 예술계, 체육계 초특급 스타들이
엄청난 돈을 벌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낼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고작 해봐야 0.1%밖에 안 됩니다. 근데 10% 정도 채울 수 있는 사람 누굴까요?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저는 ABO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 안에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100만원, 150만원 받고 평생을 우리가 수중도 살 것인지, 아니면 꿈을 안고 의지대로, 내 의지대로 내 꿈을 가지고 이 사업을 통해서 성공자로서 세금 내가면서 남을 도와가면서 앞으로 살 것인지, 지금 우리가 결정 이미 했고 앞으로 해야 될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만나고 다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자, 그래서 우리가 돈 들이지 않고 건물을 없이도 기술 없이도 우리가 이런 사업을 키워나갈 수 있다는 거, 저는 이 매달 증가, 평생 증가, 상속되는 이 그러니까 소름 끼칠 정도로 요즘은 다가옵니다. 옛날에 저도 20여 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이게 좋은 거야 이 정도만 생각했어요. 인쇄술 좋은 거야 이 정도 생각했는데, 이제 내가 나이 먹어가면서 느껴보니까요, 이게 얼마나 대단하고 우리한테 가치 있는 일인지 우리 리더분들도 느끼는 분도 계실 거고 앞으로도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도 20년 전에 갔더니 미국 경제 굉장히 어려웠었잖아요. 어려웠을 때 클린턴 대통령이 직접 판매협회에 가가지고 국가 경제가 이렇게 어려웠을 때 ABO인 여러분들이 정말 기여한 덕분으로 미국 경제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국가를 대표해서 대통령 내가 우리 ABO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런 인사를 한 적을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에도 아마 여러분 보시면 나옵니다. 이제 30년이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도 아마 이런 날이 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예측을 해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기여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일자리 스스로 창출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상출하도록 또 다니면서 많이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분 건강 책임지고 있잖아요. 앞으로 세상에 로봇과 AI가 대신할 수 없는 유일한 분야가 건강 분야, 미용 분야, 영양 분야. 생각해 보세요. 이거 누가 취급하는 걸까? 우리 ABO들이 몫입니다. 정말 이 사업에 있다는 거, 이 사업을 알게 됐다는 거, 이 사업을 알려준 스폰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말 저는 신이 내린 축복된 비즈니스라고 저는 자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까지 이제 대홍련에 대한 연을 비유해서 우리 사업이 유사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예를 이렇게 한번 들어본 거고요. 네 번째는 네트워크 마케팅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요인 해가지고 제가 7가지를 제가 적었는데, 디자인이 참 예쁘겠죠? 저는 이렇게 못합니다. 우리 김성건, 김설아 사장이 이렇게 해줘가지고 제가 읽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이렇게 사업을 가족이 함께 한다는 것에 이런 도움도 받고 도움을 주면서 우리 가족 사업을 잘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휴먼 네트워크 기반으로 인간 존중 정신이에요. 첫 번째는. 자, 인간 존중 정신. 우리가 니치와 제이가 말씀하신, 또 그분들이 저술한 책을 보게 되면은 이제 뭐 영원한 자유기업인이라든가 아니면 니치처럼 승부하라, 아니면은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다 인간 존중 정신이 여기 있습니다. 정말 니치처럼 승부하라 하는 책을 제가 몇 번씩 읽어보고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도 읽어봤지만, 정말 아메가 영원히 성장 발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다른 다단계가 차원이 다릅니다. 물건 팔라고 강조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는 거죠. 허준이 동의보감을 쓰기 전에 스승한테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명의가 됩니까, 스승님? 그랬더니 스승이 뭐라 그래요? 명의가 되기 전에 인간이 되라 그랬거든요. 인간이 먼저 돼야 명의가 될 수 있다. 암의 정신을 생각합니다. 이런 정신이 저는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존중받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첫 번째로 여러분들 말씀드립니다. 저는 한국투자신탁에 20년 동안 고객관리를 해온 사람입니다. 정말 성공한 사람, 부자들 많이 만났습니다. 이분들을 만나면서 아무리 내 직장이 좋다 하더라도, 내 직장이 좋다 하더라도 내 직장은, 내 은행은, 내 다니는 직장은 내게 아닌 거예요. 그러나 제품 하나를 전달하고 소비자 하나 만들고 소비자 하나 나오고 소비자가 또 소비자 나온 것은 내가 쌓이면서 내 자산이 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영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돈과 경험과
기술이 없기 때문에 못한 거죠. 그러다가 스폰서로부터 이 사업을 전달받고 지금 27년째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파트너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는 스폰서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폰서가 없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없는 겁니다. 매달 증가 평생 상수되는 그런 수입을 제가 확보할 수도 없고 그렇게 살 수도 없습니다. 지금 퇴직한 지도 한 10년 넘어가지고 지금 무엇을 하고 살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두 번째는 윈윈 아시죠? 자, 요걸 좀 제가 설명드린다면 윈윈과 윈로스가 있어요. 왜 우리 사업이 윈윈 사업인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해 못하고 오해를 할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윈과 로스의 비즈니스, 이런 비즈니스가 우리 사회의 거의 99%가 윈과 로스의 구조로 되어 있는 사회거든요. 자본주의 사회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윈윈 사업이라고 얘기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환경에 잡혀있던 분들이 나이는 먹으면 먹을수록 윈윈 사업에 대한 이해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리더들, 저를 포함해 우리 리더들이 뭘 해야 될까? 이 사업을 알기 전에 제대로 이 사업에 대한 가치를 알아야 되고, 내 꿈을 명확히 해야 되고, 시스템을 정확히 해야 되고, 멘토십을 가지고 그분들한테 인내를 가지고 하나하나 계속 꾸준히 1년이고 2년이고 반복 설명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윈노스에서 윈으로 이해할 때까지 우리는 인내력을 가지고 헛수고 같은 헛수고를 계속 반복하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봅니다. 스폰서가 저한테 1년 동안 이 사업을 얘기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저는 세제를 비비고 다닌다 그래서 더더욱 하기 싫었습니다. 거기다 더 이걸 1년 동안 2년 동안 열심히 비비고 다닌 연봉이 1억이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더 안 믿었습니다. 20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다닌 한국투자신탁의 지점장을 눈앞에 두고 그 당시만 해도 연봉 1억을 제가 받게 됐는데 내가 세제 팔러 다니면서 이거 사업할 사업이 아니죠. 내 꿈은 다른 데 있는데. 근데 2, 3일 관계로 계속 저한테 와가지고 한 번만 들어보라고 형님 한 번만 들어보라고. 그래서 저 안 들었습니다. 한 2개월 되니까 포기하더라고요. 근데 스폰서는 열심히 그 자리에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1년 동안 하면서 수입이 발생되고 네트워크 형성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계속 들은 얘기가 없어진 게 아니라 쌓였습니다. 진짜 되는 사업인가 보다. 그래서 제가 1년 후에, 저는 1년 걸린 거죠. 1년 후에 이 사업 설명회를, 우리 김종인 사장님 사업 설명회를 듣고 저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부업으로 제가 2년을 하면서요, 제가 다이아몬드 카운트다운 들어가고 나서 회사도 바쁘고 이 사업이 커지니까 이 사업이 어떤 회사인가를 전업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래서 미국 미시건주에 자비를 들여가지고 아메이 본사를 가서 회사 실체도 확인하고 성공한 사람 만나보고 캘리포니아 농장도 보고, 야, 이건 지점장보다 매 수십 배 큰 비즈니스라는 것을 그때 내가 눈이 확인하면서 귀국하면서 비행기 안에서 내가 사표 쓰겠다고 결단한 제가 봐서 24년 됐습니다. 자, 지금은 내가 잘못했다면 이런 얘기 못하는데 그 결과는 아주 좋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아마 스폰서가 1년 3개월 얘기했다 포기했거나 1년 정도 얘기했다 포기해서 나한테 안 왔다면 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스폰서가 이렇게 정말 대단하고 이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두 번째,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fe. 누군가를 도와서 삶을 윤택하게 해주도록 돕는 일 아닙니까? 이게 암의 형신이에요. 이거 특별히 설명할 얘기가 없습니다. 또 우리 리치드 버슨 얘기하셨던 You first, me second. 우리 김종훈 사님이 이 얘기를 계속 강조하셨죠. You first. 당신이 우선이고 당신이 중요하다는 것. 이것을 제대로 인지만 하고 이해가 된다면 암의 삶 성공할 수밖에 없다. 이 중에서 윈윈 정신, helping people, 그 다음에 you first, 이 세 가지 정신이 저는 세계적으로 전문기관에 인정했던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노벨 평화상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내가 아닌 너를 생각하고 너를 포함해서 우리를 생각하는 기업구조,
네트워크 마케팅 세계 아무도 인정 안 했습니다. 이제는 마르크주 후주라는 2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전문기관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이 62년 동안에 이렇게 성장 발전해 왔지만 아무도 이 논문을 정립한 사람이 없다 해가지고 제가 최초로 이 상을 받게 되고 또 이 임명사전에도 올라가게 된 영광을 얻었습니다만은, 저는 그분들이 이 6개월 동안 제 논문을 계속 검토하면서 질의응답하면서 답변하고 이렇게 하면서요, 이런 정신들을 부각하고 우리 사업에는 인간 중심 정신이 아주 뼛속 깊이 묻어난 그런 비즈니스다 하는 얘기를 계속 강조도 해줬습니다. 아마 그런 것도 큰 영향을 받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고품격 ABO 역량인데, 저는 고품격 ABO 역량이 뭐냐, 저는 다른 타 다단계에서 이 아메이 비즈니스를 따라오지 못하는 4가지 차별화된 게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ABO들의 교육 수준입니다. 그건 그네들이 한 얘기입니다. 그네들이 저한테 한 얘기입니다. 거기 탑리더가 한 얘기입니다. 자기가 아메이를 하다가 거기 가서 그 탑리더가 됐는데 가보니 ABO들의 그 역량, ABO들의 교육 수준, 도덕성, 윤리성, 이건 어느 회사, 어느 기업도 따라가지 못한다. 이것은 아무나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제품의 질을 따라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계 최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품 기술을 따라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기업 이념, 창업 이념을 절대 누구도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네 번째, 에메라는 회사의 재정적인 규모, 세계 초일류 기업,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1위를 고수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영원히 아메이는 최고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즈니스를 우리는 만나고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로는 세계 최초 LCA 기법 도입해가지고, LCA 기법은 뭐냐면, 원료를 채취할 때부터 폐기 처분할 때까지 인간과 자연에 단 1%가 해가 돌아온 게 있다면 아무리 수익이 많다 하더라도 수익과 관계없이 전량 폐기 처분하겠다는 그런 기법이에요. 이것을 최초로 아메이가 도입한 겁니다. 그리고 자연환경 보호에도 앞장서고 있고 동물 실험도 절대 하지 않는 그런 기업으로서 아마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더불어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OA1 등급 해가지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OA1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설명드릴 내용이 없습니다. 이 OA1 등급을 62년 이상을 계속 유지 발전해 왔다?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60년 동안 50년 이상 계속 세계 천리부 성장화 발전한 기업이 많지 않습니다. 손으로 꼽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최상의 브랜드 이미지를 유지하고 있는 회사가 아메입니다. 이게 뭘까요? 아메는 상징 자산을 아주 고수하고 있다는 얘기죠. 애비어들부터 회사 전체가. 예. 그래서 저는 오늘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된 근거를 이렇게 이제 몇 가지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아마 다 다리라고 생각 드는데, 거의 아마 이런 부분들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요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 효시는 단연 아메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ABO들은 신이 내린 선물을 받은 분들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대단한 비즈니스를 만났고, 아마 앞으로 계속 성장 발전하면서 여기서 받는 모든 보상과 인정을 아마 누리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건강미용 역량, 이 분야는 로봇이 대신할 수 없는 우리만의 독특한 고유의 역량이기 때문에 앞으로 100년 동안 엘빈 터플러는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이런 비즈니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제품질도 우수하고 마케팅보다 훌륭합니다. 이런 사업을 정말 우리가 열심히 알리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브랜드 이미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판 아주 중요합니다. 명성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앞으로 모든 것은 AI나 로봇이 다 하고 과학이 대신해 주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분야가 어떤 분야라는 걸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중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상징자산, 나의 이미지, 나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여야 된다. 평판을 높여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명성을 높여야 경쟁력이 반드시 생긴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 인간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이 상징자산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여러분들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또 갖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1시간 동안 들어주시느라고 수고도 하셨고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Recording